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상 철골 세우기 작업 시 자립도 검토 기준 6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상 내력을 구조 안전의 위험이 커서 외압에 대한 내력을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인 구조물. 둘째, 높이가 20m 이상인 구조물. 셋째,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넷째,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다섯째,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여섯째,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이상입니다.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상 철골 세우기 작업 시 자립도 검토 기준 6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상 내력을 구조 안전의 위험이 커서 외압에 대한 내력을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대4인 구조물. 둘째, 높이가 20m 이상인 구조물. 셋째,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넷째,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다섯째,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여섯째,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이상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대상과 자체 심사 확인업체의 기준 및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네.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과 자체 심사 확인업체의 기준 및 자체 심사 확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대상 공사는 첫째,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둘째,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셋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냉동 냉장 창고 시설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 다섯 번째, 최대 지간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 공사. 여섯 번째, 터널의 공사 등 공사. 일곱 번째,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여덟 번째, 깊이 10m 이상의 굴착 공사입니다. 자체 심사 확인 업체의 기준은 첫째, 시공 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 업체. 둘째, 직전 3년간 평균 산업 재해 발생률이 건설업체 전체 직전 3년간 평균 산업 재해 발생률 이하인 건설업체. 세 번째, 3명 이상의 안전전담 직원으로 구성된 세 번째, 1명 이상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 이상이 포함된 3명 이상의 안전전담 직원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네 번째,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 다섯 번째, 해당 연도 8월 1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 재해가 없는 건설업체입니다. 다만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부실한 안전관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둘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자체 심사 및 확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심사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기사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참여하여 자체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체 심사를 실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자체 확인 결과서를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 대상과 자체 심사 확인업체의 기준 및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네,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과 자체 심사 확인업체의 기준 및 자체 심사 확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는 첫째,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둘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셋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냉동 냉장 창고 시설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 다섯 번째, 최대 지간 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 공사. 여섯 번째, 터널의 공사 등 공사. 일곱 번째,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여덟 번째, 깊이 10m 이상의 굴착 공사입니다. 자체 심사 확인 업체의 기준은 첫째, 시공 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 업체. 둘째, 직전 3년간 평균 산업 재해 발생률이 건설업체 전체 직전 3년간 평균 산업 재해 발생률 이하인 건설업체. 세 번째, 3명 이상의 안전전담 직원으로 구성된 세 번째, 1명 이상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 이상이 포함된 3명 이상의 안전전담 직원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네 번째,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 다섯 번째, 해당 연도 8월 1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 재해가 없는 건설업체입니다. 다만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부실한 안전관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둘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자체 심사 및 확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심사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기사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사람 중 한 사람이 참여하여 자체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체 심사를 실시한 사업주는 위험 방지 계획서 자체 확인 결과서를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는 사업이 성립된 날,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 기준으로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공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가적인 유해 위험 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내용으로는 첫째, 사업장의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둘째,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및 변경. 셋째,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넷째,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섯째,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여섯째,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정기 위험성 평가는 첫째,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둘째, 근로자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셋째,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넷째,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에 대해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시적인 위험성 평가입니다. 먼저 상시적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평가는 매월 1회 이상 매주 그리고 매 작업일마다 실시해야 됩니다. 매월 1회 이상은 근로자 제한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을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매주 단위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중심으로 해서 매월 실시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논의, 공유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매 작업일마다는 매월 매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주의해야 할 사항, 준수할 사항을 작업 전에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TBM을 통해 공지하고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는 사업이 성립된 날,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 기준으로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공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가적인 유해 위험 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내용으로는 첫째,
사업장의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둘째,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및 변경. 셋째,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넷째,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섯째,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여섯째,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정기 위험성 평가는 첫째,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관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둘째, 근로자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셋째,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넷째,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에 대해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시적인 위험성 평가입니다. 먼저 상시적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평가는 매월 1회 이상 매주 그리고 매 작업일마다 실시해야 됩니다. 매월 1회 이상은 근로자 제한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을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매주 단위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중심으로 해서 매월 실시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논의, 공유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매 작업일마다는 매월 매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주의해야 할 사항, 준수할 사항을 작업 전에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 TBM을 통해 공지하고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위험성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 스스로가 위해 위험을 파악하고 해당 위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첫째, 사전 준비, 둘째, 위해 위험 요인 파악, 셋째, 위험성 결정, 넷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다섯째,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과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건설공사의 경우 1억 미만인 경우에 사전 준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판단을 하고 그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규정의 내용으로는 평가의 목적 및 방법, 둘째,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셋째, 평가 시기 및 절차, 넷째, 근로자에 대한 참여, 공유 방법 및 유의사항, 다섯째, 결과의 기록 보존입니다. 다음으로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의 경우에는 첫째,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 둘째, 근로자의 상시적 제한에 의한 방법, 셋째, 설문조사, 인터뷰 등 청취 조사에 의한 방법, 넷째, 물질안전보건 자료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다섯째,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여섯째,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에서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 위험성의 수준과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소대책 수립의 실행 순서는 첫째,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둘째, 공학적 대책. 셋째, 관리적 대책. 넷째, 개인 보호구의 사용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험성 평가의 공유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즉 TBM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위험성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 스스로가 유해 위험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첫째, 사전 준비. 둘째,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셋째, 위험성 결정. 넷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다섯째,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과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건설공사의 경우 1억 미만인 경우에 사전 준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판단을 하고 그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규정의 내용으로는 평가의 목적 및 방법. 둘째,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셋째, 평가 시기 및 절차. 넷째, 근로자에 대한 참여 공유 방법 및 유의사항. 다섯째, 결과의 기록 보존입니다. 다음으로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의 경우에는 첫째,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 둘째, 근로자의 상시적 제한에 의한 방법. 셋째, 설문조사, 인터뷰 등 청취 조사에 의한 방법. 넷째, 물질안전보건 자료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다섯째,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여섯째,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에서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 위험성의 수준과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소 대책 수립의 실행 순서는 첫째,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둘째, 공학적 대책. 셋째, 관리적 대책. 넷째, 개인 보호구의 사용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험성 평가의 공유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즉 TBM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네,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방법은 첫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넷째,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여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 방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험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둘째, 체크리스트법. 셋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넷째, 핵심 요인 기술법. 그 외에 FTA, ETA, CCA, 해접 등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인 체크리스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셋째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 진단,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가 4년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 그리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위험성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네,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방법은 첫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넷째,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여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 방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험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둘째, 체크리스트법. 셋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넷째, 핵심 요인 기술법. 그 외에 FTA, ETA, CCA, 해접 등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인 체크리스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셋째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 진단,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가 4년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 그리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위험성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안 되는 기계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기계는 첫째, 양중기, 둘째, 화물을 적재한 양화장치, 셋째,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의 항타기 항발기입니다.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되고 있는 경우에 설치해제 조립을 하는 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되는 기계구구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 항타기 항발기, 두 번째, 타워 크레인, 세 번째, 건설용 리프트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안 되는 기계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기계는 첫째, 양중기, 둘째, 화물을 적재한 양화장치, 셋째,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의 항타기 항발기입니다.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되고 있는 경우에 설치해제 조립을 하는 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되는 기계구구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 항타기 항발기, 두 번째, 타워 크레인, 세 번째, 건설용 리프트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하는 대상과 전문가 그리고 제시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건설기술진흥법상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확인 대상과 관계 전문가의 범위 그리고 제출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 2에서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으로는 첫째,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둘째, 브라켓 비계, 셋째,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발이, 넷째,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다섯째,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여섯째, 높이 10m 이상의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한 가설 구조물, 일곱째, 공사 현장에서 제작한 복합형 가설 구조물, 여덟 번째,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설 구조물입니다. 구조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관계 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 기술사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첫째, 시공 상세 도면, 두 번째, 관계 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구조 계산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하는 대상과 전문가 그리고 제출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건설기술진흥법상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확인 대상과 관계 전문가의 범위 그리고 제출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 2에서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으로는 첫째,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둘째, 브라켓 비계, 셋째,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발이, 넷째,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다섯째,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여섯째, 높이 10m 이상의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한 가설 구조물, 일곱째, 공사 현장에서 제작한 복합형 가설 구조물, 여덟 번째,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설 구조물입니다.
구조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관계 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 기술사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첫째, 시공 상세 도면, 두 번째, 관계 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구조 계산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철골 작업의 위험 방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철골 작업 시 위험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골 작업 시 위험 방지는 첫째, 380조 철골 조립 시 위험 방지, 둘째, 381조 승강로의 설치, 셋째, 382조 가설 통로의 설치, 넷째, 383조 작업의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380조 철골 조립의 위험 방지에서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까지는 철골을 거리 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381조에서 승강로의 설치에서는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 부재에는 탑단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며 수평 방향 철골과 수직 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 작업을 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382조에서는 382조 가설 통로의 설치에서는 근로자의 주요 이동 통로에 고정된 가설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383조 작업의 제한에서는 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에는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철골 작업의 위험 방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철골 작업 시 위험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골 작업 시 위험 방지는 첫째, 380조 철골 조립 시 위험 방지, 둘째, 381조 승강로의 설치, 셋째, 382조 가설 통로의 설치, 넷째, 383조 작업의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380조 철골 조립의 위험 방지에서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까지는 철골을 거리 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381조에서 승강로의 설치에서는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 부재에는 탑단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며 수평 방향 철골과 수직 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 작업을 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382조에서는 382조 가설 통로의 설치에서는 근로자의 주요 이동 통로에 고정된 가설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383조 작업의 제한에서는 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에는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굴착 작업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 굴착 작업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의 굴착면의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340조의 굴착 작업 시 위험방지, 341조 매설물 등의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342조 굴착기계 등에 의한 위험방지가 있습니다. 먼저 339조 굴착면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에서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 즉 모래의 경우 1대 1.8, 연암 및 풍암의 경우 1대 1.0, 경암의 경우 1대 0.5, 그 밖의 흙에 대해서는 1대 1.2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 하고,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비가 올 경우에는 축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경사면에 비닐을 덮어 붕괴 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340조의 굴착 작업 시 위험 방지에서는 흙막이 지붕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으로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41조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 방지에서는 굴착 작업을 할 때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 해당 건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작업에 의해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해당 매설물에 대한 방호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342조 굴착기계 등의 위험 방지에서는 굴착기계 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한 굴착 작업을 중지하고, 굴착기계의 운행 경로 및 토속 적재 장소의 출입 방법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굴착 작업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 굴착 작업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의 굴착면의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340조의 굴착 작업 시 위험방지, 341조 매설물 등의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342조 굴착기계 등에 의한 위험방지가 있습니다. 먼저 339조 굴착면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에서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 즉 모래의 경우 1대 1.8, 연암 및 풍암의 경우 1대 1.0, 경암의 경우 1대 0.5, 그 밖의 흙에 대해서는 1대 1.2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 하고,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비가 올 경우에는 축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경사면에 비닐을 덮어 붕괴 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340조의 굴착 작업 시 위험 방지에서는 흙막이 지붕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으로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41조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 방지에서는 굴착 작업을 할 때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 해당 건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작업에 의해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해당 매설물에 대한 방호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342조 굴착기계 등의 위험 방지에서는 굴착기계 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를 사용한 굴착 작업을 중지하고, 굴착기계의 운행 경로 및 토속 적재 장소의 출입 방법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사항
달비계와 달기구의 안전 개수에 관해 설명하시오. 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달비계와 달기구의 안전 개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3조 와이어 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 개수입니다. 먼저 안전 개수란 절단 하중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 값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안전개수는 10 이상. 둘째,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5 이상. 셋째,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에는 3 이상. 넷째, 그바크의 경우에는 4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11조 권상용 와이어 로프의 안전개수는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사항 달비계와 달기구의 안전개수에 관해 설명하시오. 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달비계와 달기구의 안전개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3조 와이어 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개수입니다. 먼저 안전개수란 절단 하중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 값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안전개수는 10 이상. 둘째,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5 이상. 셋째,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에는 3 이상. 넷째, 그바크의 경우에는 4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11조 권상용 와이어 로프의 안전개수는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타워크레인을 자립구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타워크레인의 벽체 지지 방법과 와이어 로프 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네, 타워크레인의 자립구 이상 높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타워크레인 벽체 지지 방법과 와이어 로프 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 타워크레인의 지지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워크레인을 자립구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에 의거해서 지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는 첫째, 안전인증에 따른 서면 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서면 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작업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 모델별 공인된 표준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셋째,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타워크레인을 와이어 로프에 지지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안전인증에 따른 서면 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서면 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작업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거나 기종별 모델별 공인된 표준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셋째, 와이어프를 고정하기 위해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넷째, 와이어로프의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와이어 로프와 그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 로프를 클립, 샤클 등의 고정기구로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중에도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클립, 샤클 등의 고정기구는 한국 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와이어 로프는 가공 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타워 크레인을 자립구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타워 크레인의 벽체 지지 방법과 와이어 로프 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네, 타워 크레인의 자립구 이상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 타워 크레인 벽체 지지 방법과 와이어 로프 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2조 타워 크레인의 지지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자립구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에 의거해서 지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워 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는 첫째, 안전 인증에 따른 서면 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서면 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작업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 모델별 공인된 표준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셋째,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타워 크레인을 와이어 로프에 지지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안전 인증에 따른 서면 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서면 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거나 기종별 모델별 공인된 표준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셋째, 와이어 로프를 고정하기 위해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넷째, 와이어 로프의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와이어 로프와 그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 로프를 클립, 샤클 등의 고정기구로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 중에도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클립, 샤클 등의 고정기구는 한국 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와이어 로프는 가공 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및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네, 관광비계의 조립 시 준수사항과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관광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과 제60조 관광비계의 구조에 대해서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9조 관광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입니다. 첫째,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치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관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 천물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묶어야 합니다. 셋째, 교차 가세로 보강하여야 합니다. 넷째,
벽 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간비계의 조립 간격은 수직 단관비계일 때 수직 수평 5m, 틀비계 5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입니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m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어구를 장착하는 등의 접촉 방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다음은 60조 강간비계의 구조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m 이하로 하고 장선 방향으로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박보트 건조업이나 장비의 반입 반출을 위해 공간이 필요할 경우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쌍기둥 틀에 의해 보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셋째,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두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합니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는 경우 두 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넷째,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간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및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예, 강간비계의 조립 시 준수사항과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강간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과 제60조 강간비계의 구조에 대해서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9조 강간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입니다. 첫째,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치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관간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 천물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묶어야 합니다. 셋째, 교차 가세로 보강하여야 합니다. 넷째, 벽 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간비계의 조립 간격은 수직 단관비계일 때 수직 수평 5m, 틀비계 5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입니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m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어구를 장착하는 등의 접촉 방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다음은 60조 강간비계의 구조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m 이하로 하고 장선 방향으로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박보트 건조업이나 장비의 반입 반출을 위해 공간이 필요할 경우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쌍기둥 틀에 의해 보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셋째,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두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합니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는 경우 두 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넷째,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구축물 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되는 7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성 평가를 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되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구축물의 안정성 평가에 대해서 의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 등으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둘째, 구축물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셋째, 구축물 등의 지진 동해, 부동 치마 등으로 균열 비틀림이 발생했을 경우. 넷째, 화재 등으로 구축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되는 경우. 여섯째, 구축물 등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일곱 번째, 그 밖의 잠재 위험이 예상될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구축물 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되는 7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정성 평가를 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되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구축물의 안정성 평가에 대해서 의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 등으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둘째, 구축물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과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셋째, 구축물 등의 지진 동해, 부동 치마 등으로 균열 비틀림이 발생했을 경우. 넷째, 화재 등으로 구축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되는 경우. 여섯째, 구축물 등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일곱 번째, 그 밖의 잠재 위험이 예상될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